겔라포, 마음챙김,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티 두바이라고도 불리죠. 거대한 유리 마천루, 슈퍼카, 화려한 네온 조명 대신 부탄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을 따라 이어지고 야생동물이 살 공간을 남기며 평화롭고 걷기 좋은 도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작은 친환경 시범 사업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죠. 이 계획은 2023년 말에 발표됐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하며 현대적인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부탄 역사상 가장 크고 대담한 계획이죠. 겔라포 마을 근처에 건설될 예정이며 면적은 약 2,500제곱킬로미터로 싱가포르의 약 3배 크기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도시 설계 방식이에요. 낮고 개방적이며 넓게 펼쳐지도록 설계됐죠. 가장 멋진 아이디어 중 하나는 9개의 다리인데요.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위에서 살고 일하게 됩니다. 네, 각 다리는 도시의 완전한 한 구역으로 계획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다리에는 새 국제공항이, 다른 다리에는 대학교가, 또 다른 다리에는 수력발전댐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거기서부터 도시는 지형을 따라 11개의 긴 리본 모양 구역으로 펼쳐집니다. 35개의 강과 개울을 가로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설계됐죠. 자,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하면 보통 홍수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도 실제 우려사항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점은 이 계획이 강에 맞서지 않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물가를 따라 언덕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식 논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계단식 논은 홍수를 늦추고 막아주죠. 동시에 자연을 위한 녹색 통로 역할도 해요. 동물들이 계속 이동할 수 있고 코끼리 이동 경로도 유지되니까 도시가 커져도 야생동물이 밀려나지 않습니다. 각 구역은 만다라처럼 배치되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곳이 바로 사람들이 만나고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도시는 자연과 가깝게 유지되어 나무보다 높은 건물은 없을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농지 근처에는 건물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주거용으로만 지어서 그 지역이 조용하고 보호받게 합니다. 자, 이미 엄청나게 야심차고 매력적인 건축 프로젝트로 들리죠. 그런데 마음 챙긴 부분은 어떨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도시는 부탄의 행복 우선 철학을 근본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됐어요. 겔라포 마음 챙김 도시는 경제 성장뿐 아니라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 행복에도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현대적인 첨단 도시를 누리면서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꽤 독특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주민과 방문객들은 명상과 휴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녹지 공간에서 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생태 관광, 그리고 여유를 즐길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거예요. 음식은 완전 유기농이 될 예정이고 전기는 재생에너지에서 얻으며 도시 전체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와 도보를 위해 설계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작은 친환경 실험이 아닙니다. 물론 두바이처럼 화려하거나 첨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저렴한 건 아니에요. 예상 비용은 약 1,000억 달러입니다. 네, 10억이 100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고요?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챙김 도시가 나라 전체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부탄은 메릴랜드보다 약간 큰 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인구는 80만 명이 채 안 되고 국토의 약 70%가 숲으로 덮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속에 숨겨진 샹그릴라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오지입니다. 부탄은 천둥, 용의 나라, 행복의 왕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는 국민 총행복, 즉 GNH라는 것으로 발전을 측정하기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돈과 GDP는 2차적이에요. 정신적 행복, 문화 보존, 환경 보호가 우선입니다. 부탄에서는 학교와 병원이 무료이고 행복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국가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죠.
그리고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17세기에 통일된 이후로 부탄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며 정체성을 지키고 번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고 TV는 1999년에야 들어왔어요. 사실 같은 해에 부탄은 비닐봉지를 금지했고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첨단화되어도 이 나라는 여전히 평화롭고 변함없이 느껴집니다. 방문객들은 마치 다른 시대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해요.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축인데 대부분 건물이 여전히 전통 양식으로 지어지거든요.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독특한 규칙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등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이 신성하게 여겨지고 신들의 거처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자연은 정복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 같은 왕국이 현대 세계를 만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탄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인구의 약 9%가 떠났고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호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호주로 이주한 부탄인 수가 2배로 늘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실업률 증가입니다. 관광업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2020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에 부탄을 찾은 방문객은 2019년에 약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관광업이 이렇게 급감하면 사람들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회도 줄어들죠. 그래서 부탄에서 행복하게 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찾아 떠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국은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믿어요. 바로 여기서 겔라포 마음챙김 도시가 등장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곳이 청정기술과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부탄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길 원해요. 계획대로 되면 정말 엄청날 겁니다. 자, 마음챙김 도시 아이디어에 설득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벌써 언제 이사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겔라포 마음챙김 도시는 단계적으로 건설됩니다. 민간 파트너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죠. 도로, 다리, 공항, 주택, 학교, 병원, 그리고 각종 사업체까지요. 목표는 첫 7년에서 10년 안에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해요. 예상에 따르면 도시가 완전히 완공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부탄은 이곳이 자국민을 고향으로 불러올 뿐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도 끌어들이길 바랍니다. 모든 게 잘 되면 이 도시가 나라 경제를 재편하고 부탄에게 더 강하고 희망찬 미래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거예요.